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준석 의원의 7불사 뭐 회동 관련해서 뉴스토마토가 또 단독으로 나온 그 보도를 보면서 그러니까 보도의 내용은 김해감으로 단수공천을 요구했다가 이제 그게 안 될 것 같고 7불사 회동 다음 날에 야 이거 어떡하니? 라고 하면 이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이준석과 명태균이 이거 다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온 거예요. 뉴스토마토에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저 보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준석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야 요걸 가지고 김건희가 공천에 개입했으니까 또는 지시를 했으니까 김건희를 공격해? 그러면 나한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플러스가 될까 마이너스가 될까? 김건희를 공격하면 명확치가 않아.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 그런데 김건희를 공격하면 한동훈을 어부지리가 되는 건 확실해. 한동훈이 어부지리가 되면 나한테는 정치공학적으로는 마이너스야. 이준석 입장에선. 이준석의 포지셔닝이 이해가 되더라고. 그렇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한동훈과의 라이벌이기 때문에 나는 김건희를 공격 안 하는 게 나아. 이 설명을 조금 보완을 드려야 되는 게 예. 이 보도의 맥락을 조금 제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예. 뭐냐면은 지금 이 통화 내용은 이준석 의원의 핸드폰에 녹음이 돼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 명태균 씨하고 이준석 의원이 서로 통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점은 언제냐면 지난 총선 때 그 당시에 명태균 의원이 김영선 의원 공천해달라고 개혁신당에 들고 왔잖아요. 예. 뭐 들고 왔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이제 무엇이냐 이런 거를 들고 왔을 때 이준석 의원이 근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것 같긴 한데 이걸 가지고 폭로하고 뭐 기자회견 열기엔 좀 내용이 약합니다. 이제 그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요 내용의 얘기를 이게 갑자기 지금 갑자기 이게 뭐냐? 뉴스토마토 기자가 취재를 하러 왔는데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이준석 의원 본인이 요 내용을 틀어가지고 들려줬어. 겁니다. 예,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들려주면서 예. 요거 봐라.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 왜 들려줬냐면 봐라. 내가 그때 뭘 지금 와서 말을 바꾼 게 아니라 그때도 나는 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왁구가 여기 보면 왁구가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완결성이 없다든가 이게 하여튼 내용이 빈약하다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 기자한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공천 개입을 했을 거라고 믿는데 근데 그 당시에 실제로 김영선 의원이 공천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럼 왜 안 됐느냐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때문에 안 된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면 이걸 당시에 폭로를 해봐야. 그러니까 지금 저 녹음에서의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준석 의원 기자한테. 예. 그래서 저 내용대로 폭로를 해봐야 한동훈이 막았다라고 얘기가 되면은 그럼 상대적으로 한동훈 위상이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이 뉴스토마토 기자한테 했다라고 그렇죠. 뉴스토마토는 보도를 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녹취가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공천 개입이 이준석이 판단했을 때 이거를 언론에 뿌리고 공격을 할 소재로서 약한지 강한지는 본인의 정치인으로서 판단이지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정치인으로서 윤리적인 측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아무런 권한이 없는 김건희 씨가 공천에 이렇게 약하든 강하든 개입을 했어.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야 김건희 씨의 공천 개입, 정치 개입은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개혁신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게 정도인데 자꾸 이준석 씨는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딴 이야기를 해. 그게 아니 뭐저 대목이 아니라도 네. 저 사람들은 다 김해관이에요. 김해관이다. 저 예. 사람들은 다 오늘 새로운 단어가 등장이고 김해관이 맞네. 아니 그 원래 김해관. 윤핵관을 견제하기 위해서 예. 이준석, 김종인, 명태균, 뭐 김영선 등등 해가지고 또 하나의 어떤 세력화를 도모했고 그러면서 도지사라든가 장관 자리까지도 이렇게 좀 넓혀가지고 이런 어떤 여사 쪽의 어떤 그 하나의 뭐 현대판 외척 세력을 갖다 만들어가지고 예.
그 현대판 황관이라고 할 수 있는 윤회관들하고 척을 진 게 정권 초에 짜여진 질서이자 구도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기 뭐냐 그 지금까지도 이준석은 이 사태가 터진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어떤 그 예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정신이에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뉴스토마토가 2달 전에 최초 기사가 나갈 때 이제 김영선이 그 저기 뭐냐 명태균으로부터 보궐선거에서 공천을 받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김해갑으로 가는 것도 김 여사가 개입했는데 왜 안 됐냐? 한동훈이란 허들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게 뉴스토마토 2달 전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확인해 주는 기사고 지금 뉴스토마토하고 이준석 관계가 엄청나게 지금 저 악화돼 있습니다. 최초에 이준석한테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엄청나게 뉴스토마토는 가장 스트레스 쌓이는 게 이준석 때문이라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지금에 와서 이제 다 까발리고 있지만은 그 시각은 그거예요. 이준석은 지금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좀 말 못한다. 그래 김핵관은 제가 만든 말인데 네. 그럼 김핵관이지 뭐요? 적절한데요. 그게? 적절한데 김핵관에 그럼 들어가는 사람이 이준석, 명태균도 들어가겠죠. 아니 명태균도 들어가는데 네. 이게 사실 뭐냐면은 우리가 다양하게 그 보면 이종호도 들어갈 수 있어. 아니 뭐 이종호 뭐 그런데 거긴 경제계 여긴 정치계. 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 조작 세력이 하나는 여론조사 조작, 하나는 주가 조작. 아 그러네. 수법도 비슷해. 조작이라는 또 그다음에 공통점인데. 모든 거는 김 여사에게로 수렴이 돼. 이것도 비슷해. 그래서 큰 물줄기가 있으면 지류가 있는겨.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명태균은 여사를 앞세워 가지고 조금 세력을 확장하고자 한 게 지방선거 개입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 정부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 조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짧게 조금 하자면은 합종 연행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합종 연행이 있었다. 왜냐하면은 자 보십시오. 예전에 김건희 여사 측이 네. 이준석한테 권성동을 제거해주겠다 이런 뭐 얘기를 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핵관하고 이준석하고 싸울 때 김건희도 윤핵관을 싫어했어. 그거는 여러 루트로 나오잖아요. 왜 명태균을 저렇게 의지했느냐라고 보면은 하나는 윤핵관들 지가 뭔데 지들이 그 국회의원 몇 번 했다고 무능한 것들이 다 자기 라인 사람 막 밀어넣으려고 하고 뭐 이러면서 약간 명태균에 이제 의지를 하고 배경이 없이 자기처럼 이렇게 자수성가한 약간 이런 거에 대한 저는 감정이입도 됐을 거라고 그렇겠지. 봐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예. 명태균은 또 김종인 편이었어 사실은. 그래서 예전에 명태균이 주장한 거 따르면은 윤석열 후보 때 김종인이 찾아가가지고 당신 2년만 대통령 해라. 그리고 개헌해가지고 다음에 다 징검다리가 되라 이렇게 하니까 윤석열이 입당하기 전인데 노발대발했다. 이거는 명태균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 가장 따랐던 사람은 김종인이고 김종인은 이준석이잖아. 예. 이준석과 같은 편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지들끼리 이제 합종 연행을 한 거고. 예.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머리를 너무 잔머리를 굴리다가 자기가 좀 함정에 빠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어쨌든 뉴스토마토 최초 보도는 이준석의 제보로 시작한 거고 이준석하고 천하람 제보로 시작한 거예요. 이 7불사 회동부터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정권에 균열을 내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했는데 본인이 이제 알고 있는 거를 다 얘기를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함정에 계속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네. 예. 이거는 뭐냐면은 10월 3일 날 박형광 기자 뉴스토마토랑 통화를 한 거예요. 네. 그거를 가지고 지금 한 거거든요. 10월 3일이면은 사실 한참 굴러가던 때 이게 왜냐면 9월 셋째 주에 처음에 첫 보도가 나왔잖아요. A 의원, B 의원 해가지고 MC 해가지고 한참 어떻게 보면 제보자 성격도 있는데 본인은 이를테면은 이거를 가지고 더 설명을 해서 판을 키우려고 했는데 이게 보니까 지금 본인한테 불리하게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번 4월 달에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이 들은 정보가 100% 확신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개혁신당에 그렇죠. 있었겠으니까 네. 내부의 정보가 아니라 주워 듣는 걸로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2022년에 보궐선거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범이든지 바보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네. 알았는데도 얘기를 안 했으면 공범이고. 근데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준석은 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바보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은 근데 여론을 이게 컨트롤할 수 여기서-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제 뇌피셜을 한 스푼을 넣자면은 예. 이준석 의원은 사실
방어선이 지금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 방어선이 이제 명태균 씨 주장의 신뢰성인데 이 신뢰성을 가지고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유리한 것들은 신뢰성이 있다, 불리한 거는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은 안철수 의원이 예를 들면 명태균 씨 모른다라고 했을 때 왜 모른다고 하느냐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정하는 게 1차 방어선이고, 그래서 명태균 씨 증언은 신뢰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챙기면서 이준석 명태균 사이가 파국을 맞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1차 방어선이에요. 근데 2차 방어선이 있는데 이 1차 방어선이 뚫리면서 지금 이제 요게 2차 방어선인데 2차 방어선이 뭐냐면 공천 논란 어떻게 대응할까,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대응하는 거냐면 지난 올해 총선의 문제는, 올해 총선 같은 문제는 그 당시에 제보가 왔을 때 완결성이 없었다. 요거 가지고 이제 방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22년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몰랐다. 그 당사자들끼리 무슨 얘기 했는지 몰라도 나는 몰랐다. 요거 가지고 방어하는 건데 요것도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것도 뚫리는데 가장 이거 여기만큼은 방어해야 된다. 마지노선이 뭐냐면 본인 전당대회입니다. 본인 대표되는 전당대회까지 뚫고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요. 2차 방어선에서 여기 물러나면서 내줄 건 내주고 여기 방어 못할 거 버릴 건 버리면서 사실은 3차 방어선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를 지금 막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자를 만나서 박형환 기자를 만나서 이준석 명태균 통화를 왜 제공을 하느냐, 이걸 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 물론 그 당시에 내가 이게 그때도 그렇게 얘기했어, 왁구가 약하다고 했어를 증명하기 위함도 있지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창원산단을 파봐. 창원산단이 중요해. 그러니까 이 창원산단을 파면 어떻게 됩니까? 창원산단 얘기를 하면 결국 2022년 공천 얘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자기 3차 방어선을 지키기 위해서 명태균 씨를 뭐 제가 좀 이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명태균 씨를 팔아넘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요 방어선의 문제를 잘 보시면 이준석 의원의 아킬레스건이 어디로 가느냐, 요거를 좀 추정할 수 있지 않을까, 평론가로서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그러면서 거예요. 김건희, 윤석열과 가지고 왔던 어떤 미세한 어떤 그 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요거는 끊으면 개혁신당으로서는 위험해라는 그 끈은 또 지키면서, 그러면서 판은 바꾸면서 여론은 조성해 가면서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어떤 길을 한 2, 3년 동안 만들어 보자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그런 국면으로는 가고 있지 않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방어선을 치면서도 이게 참 묘한 게 뭐냐면은 우리야 방송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그 당대표 할 때 해명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 말을 못 해요. 세 표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저기 지금 8표만 확보하면은 특검 통과란 말이에요. 그러네. 이러다 보니까 레버리지가 있네, 개혁신당도. 그리고 저기 개혁신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 그랬다. 그렇지. 그리고 다른 특검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게 계륵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세 표 문제 때문에 야권에서 이 문제에 선명하게 선을 못 긋습니다. 화끈하게 한동훈하고 타협하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거는 무슨 아니 그런데 차도 살인도 하는데 그거는 한동훈을 끌어낼 때 어떤 면에서 징검다리를 개혁신당이 한단 모를까 지금까지 한동훈과 이준석 관계를 보면은 난 덕담 한마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엄청 지금까지 서로 쉽죠. 서로 정 씹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저기 자기가 쫓겨난 자리예요. 한동훈의 지금 자리는. 그렇겠다. 이런 데서 애증이 그렇겠어. 있다고 보고. 그런데 이준석 저기 의원이 지금 왜 이렇게 버티는 힘이 있느냐? 이거는 특검에서의 그 표의 구도 때문인 겁니다. 거기서 모든 힘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방어막은 더 큰 방어막은 그거죠. 더 큰 방어선은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 그때 공천 들춰보자 이 얘기 못 하고 있거든. 그냥 뭐 여사만 공격하지. 당 대표 시절에 그거 당무라든가 또 당 대표 뭐 어떻게 해서 이준석이 됐는지 이거 한번 저기 파헤쳐 보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